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여러분께 좋은 정보와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쇠퇴, 노화, 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중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가 언제였나요? 20대? 30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중년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좋고 외모도 빛나고 가능성도 무한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대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미래가 막막하고 실수할까봐 두렵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30대는 어땠나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죠. 나를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4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회사에서는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조금은 여유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물론 여전히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기반이 생겼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야 진짜 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불만족스러웠다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더 이상 되고 싶은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의 나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경험했습니다. 돈을 벌기도 했고 잃기도 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책이나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삶에서 직접 얻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고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오히려 실패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지혜는 절대로 책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중년의 인재를 선호합니다.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복잡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능력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 50대 중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중년분들이 자신감을 잃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어.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뒤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릅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메타버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 배우고 적응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전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아십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을 아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십니다. 이런 능력은 기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를 보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감성 지능 같은 것들이죠. 이런 능력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년의 또 다른 축복은 관계의 깊이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동료, 선후배, 친구, 지인. 인맥이 넓었죠. 하지만 그 관계들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대부분은 피상적인 관계였습니다.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 필요에 의해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습니다. 숫자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깊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들, 피를 나눈 가족들. 이런 관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관계들을 제대로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질 높은 인간관계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년은 이런 관계를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예전만 못해, 여기저기 아파, 병원 가는 게 일상이야.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관점의 문제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50년, 60년을 써온 몸인데 어떻게 20대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를. 힘든 일을 할 때도, 밤을 새울 때도, 아플 때도 묵묵히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몸을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잘 돌봐줘야 합니다. 실제로 중년부터 건강관리를 잘하면 노년에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본의 100세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50대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됩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 회복도 빠르고 면역력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늙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맹자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힘들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행동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는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인내심을 길러서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단련시켜 지금의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년인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큰 임무를 주기 위해 준비시킨 시간이 바로 지금까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중년에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성공, 돈, 명예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평생 받기만 했으니 이제는 베풀고 싶은 거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에 귀의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면서 자기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미를 가진 삶은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미 없는 삶은 아무리 편안해도 공허합니다. 중년은 이 의미를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경험도 있고 여유도 있고 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유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것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심어준 가치관과 사랑이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후배를 잘 가르치는 것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후배들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함과 배려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모든 게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산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입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은퇴를 걱정하십니다. 은퇴하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것일 뿐, 삶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진짜 인생입니다. 평생 해야 하는 일만 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나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나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계속하고 싶었나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12년은 적응 기간이라 힘들지만 3년 차부터는 행복도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리듬을 찾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야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물론 경제적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적당한 수입과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감사.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중년의 또 다른 과제는 용서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부당한 대우도 받습니다. 젊을 때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황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바보였어. 이런 후회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용서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중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버킷리스트 만들기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하세요. 나중에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하세요.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80세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60세에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중년의 특권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 행복하지 않은 곳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년의 용기는 젊은이의 용기와 다릅니다. 젊은이의 용기가 무모함에서 나온다면 중년의 용기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중년을 꼰대라고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겼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중년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발하고 시니어 인턴 제도가 생기고 중년 유튜버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사회가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중년은 쇠퇴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정점입니다. 중년은 불행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진짜 자신을 알고,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진짜 중요한 것을 압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살 수도 있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이겁니다. 현재를 즐기며 사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세요.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이며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